제가 어제 밤에 약간 내용을 바꾼 게 많아가지고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인데,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합리화가 이제 방어 기제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손목을 그어서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주저흔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저흔이라는 게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정장치가 몸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맥을.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계속 상처가 생기는 그거를 주저흔이라고 생기는 거고,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상황이나 약간 문제 이런 거를 받아들일 때 내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되게 망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방어 기제를 알고 있으면 이제 좀 더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 더 올바른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가 당뇨인 거 알아야 당연히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는 거지, 당뇨인 거 모르고 있다가 운동 안 하고 막 먹다가 이제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카톡에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뭐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링크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데, 그 테스트 링크에서는 이제 결과값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방어 기제는 이거다만 알려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안 알려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겠죠. 저는 아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방어 기제는 이제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눠요. 이게 이제 단계인데, 1단계가 이제 병리적 방어 기제, 2단계가 미성숙 방어 기제, 3단계가 신경증적 방어 기제, 4단계가 성숙한 방어 기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약간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병리적 방어 기제가 좀 더 강하게 발동되는 거라면은 4단계는 이제 약간 학습된 거라서 좀 덜 강하게 발동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름만 보면은 약간 4번째 말고는 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병리적 방어 기제, 이제 뭐 요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부정이라는 거는 상황이나 실제 혹은 사건을 사실 그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럴 리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 부정 방어 기제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리, 흑백 논리적 인지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되게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갑자기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은 넌 악마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막 갑자기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특이점을 엄청 부각시켜서 보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전화는 다른 말로 이제 신체화라고도 하는데, 내가 감정이 상하면은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면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어릴 때 약간 상처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거를 이제 감정 자체를 내 몸에 영향이 주게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전한 신체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곡은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많은 특징인데, 이게 이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니까 난 안전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게 맞냐,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게 맞냐, 아니면은 그냥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약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방어 기제예요. 투사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게 나한테 있으면은 남한테도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갑자기 저한테 화내지 마 라고 하면은 나 화 안 났어, 저 사람이 화난 거지 라고 말하는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열은 이제 약간 말하자면은 분리랑 비슷한데, 분열은 이제 약간 이중인격처럼 아예 내가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나랑 다른 인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두 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 환상은 이제 내내망상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거, 내가 부자가 되면 이렇게 좋겠지 하면서 이제 욕구를 충족하는 거, 이런 거고. 네 번째로 행동하는, 내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이런 거 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누가 봐도 그냥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합리화는 이제 저번 달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 반동형성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랑 반대로 하는 거. 화가 나는데 막 웃는다던가 이런 거. 억압은 이제 욕구 자체를 그냥 무조건 누르기만 한 거. 태행은 나쁜 상황이 닥치면은 어린애처럼 구는 거. 취소는 이제 바람 피우고 나서 와이프나 남편한테 선물 주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전이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불쾌감을 겪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한테 뺨 맞고 엄마한테 화 푸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주지화는 내가 납득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상업이고는 나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하는 상대를 나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숙한 방어 기제는 동일시,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랑 행동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승화, 불쾌감을 좀 덜 위험한 거. 예를 들면 노래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운동으로 그런 걸로 해소하는 거. 유머는 이제 불쾌하거나 어려운 상황 오면은 농담으로 좀 해소시키는 거. 이타주의는 자신이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베풀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억제랑 인내는 욕망을 밀어놨다가 지금 당장 풀면 안 되니까 밀어놨다가 나중에 상황이 되거나 조건이 되면은 그때 푸는 거. 그 다음에 수용, 용의는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거. 그리고 예측은 이제 미래에 있을 불편함을 먼저 알고 준비하는 거. 감정적 자제는 이제 감정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상태를 느끼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 그런데 화가 나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감정이 변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 약간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감정적 자부는 약간 방어기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인정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독립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남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어기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방어기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왜곡이 있고 예견이 있고 유머가 있고 행동화, 승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곡이 1단계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예견도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차가 와. 그러면은 차가 다니니까 위험할 거라는 거 알죠. 근데 예견을 했으니까 아 위험하겠구나. 그러면은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곡이 더 앞에 있잖아요. 왜곡이 1단계잖아요. 그리고 예측은 4단계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괜찮겠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되죠?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으면 1단계가 먼저 발동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약간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합리적인 판단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잘 알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맞냐,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테스트 링크를 드린 거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